땅을 계약하는 순간 인허가 절차에 진행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꼬마 빌딩은 통매를 하죠. 선분양이 있고 후분양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땅을 계약하고 건물을 준공하고 건물을 파는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땅을 구하시면은 좋은 땅들이 여러 개 올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설계사무소와 협업을 하셔가지고 계획 설계를 잡으시고 괜찮은 게 있으면은 땅 계약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땅을 계약하는 데 있어서 자, 돈만 있으면 되겠지, 별거 없어, 뭐 가서 사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땅 계약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땅을 계약하러 가시면은 매도자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아예 연락 두절되시는 분들도 있고 연락해서 시간에 오시기는 하는데 하루 종일 정말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7, 8시간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격 흥정이 정말 몇 시간 동안 치열하게 있습니다. 자, 땅을 계약하는 순간 설계사무소 연락하셔가지고 인허가 절차에 진행이 됩니다. 자, 인허가 절차의 첫 번째는 건축심의예요. 건축심의를 받는데 우리는 소규모 건물을 일단 보고 있잖아요. 지하 없이 지상 5층. 그러면은 심의를 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혹시 받게 된다면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없다고 하면은 건축 허가에 돌입이 됩니다.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을 작성하고 그 작성된 도면을 구청에 접수해서 그 처리 기간이 대략 한 6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빠르면 한 달 이내에 했는데 요즘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구청 바쁜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인허가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뭐 20대 초중반, 30대 초반까지 이렇게 되게 어려졌는데 다들 그냥 바쁘고 연락도 안 되고 설계사무소 입장에서는 요즘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인허가를 진행을 하고 한 6주 정도에 걸쳐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땅 잔금은 2달 정도 잡으시니까 인허가 처리가 되면은 잔금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허가를 매도자 이름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땅 잔금을 칠 때 여러분들이 서류를 꼭 받으실 게 있어요. 명의 변경 동의서 그리고 인감증명서. 자, 이거는 땅 계약할 때 이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당신 이름으로 허가를 진행할 테니 땅 잔금할 때 이 두 서류를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등기까지 다 완료가 되면은 명의 변경 절차에 들어갑니다. 인허가를 매도자로 했으니 매수자 이름으로 인허가권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의 변경은 뭐 금방이니까 이거는 뭐 기간 따질 것도 없어요. 서류 되는 대로 2, 3일이면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서 착공에 들어가겠죠.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착공 들어가기까지 여러분들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시공사도 몇 군데 만나봐야 되지, 공사비가 여러 개 있는데 제일 싼 걸로 하자니 뭔가 불안하고 제일 비싼 걸로 하자니 이것도 조금 어느 시공사와 어떤 금액으로 해야 될지 맨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는 주변에 설계사무실이나 뭐 주변에 건축 관련된 분들의 조언을 약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싼데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시공사라는 게 영리를 목적으로 어차피 하잖아요. 너무 싸면은 어차피 시공사에서는 그 자기네들의 이익분을 남겨놓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그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나중에 준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착공을 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지하가 없는 조건으로 지금 프로세스를 보기 때문에 굴토심의라는 거는 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하를 팠을 때 착공 전에 굴토심의 하는 건데 그건 일단 생략을 하고 갈게요. 자, 이 착공을 할 때는 이제 감리자가 지정이 됩니다. 자,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설계자가 감리를 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빌라 같은 공동주택은 설계자와 감리가 법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계자와 아무리 친하고 뭘 해도 그 사람을 감리자로 지정할 수는 없어요. 별 무리 없이 우리가 지상 5층짜리 건물 공사를 한다. 빨리빨리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잡으시면 돼요. 뭐 6개월이면은 큰 무리 없이 5층짜리 건물은 다 지을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데 들어보면은 뭐 10개월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지만 일반적인 공사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면은 제 생각엔 6개월이면 5층짜리는 난이도가 있지 않은 건물이 아닌 이상 6개월이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건물을 다 졌어요. 그러면은 사용 승인을 냅니다. 준공이죠. 시공사에서 건물에 들어간 각종 서류를 취합하고 도면도 수정하고 해서 사용 승인을 접수하는데, 이 사용 승인도 요즘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접수하고 한 달 정도 소요돼서 사용 승인이 완료가 되면은 취등록을 하셔야겠죠. 자, 구청 세무과에 취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한 달 이내에. 취등록을 하시게 되면 또 뭐 있죠? 등기를 하셔야 되죠. 내 건물인지 등기를 하셔야 되니까. 자, 등기는 2달 이내에. 자, 등기까지 2달 이내에 완료가 되면은 이제 완벽한 내 건물이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끝이죠. 선생님, 그러면 꼬마 빌딩이나 빌라 신축 네.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거에 대한 분양은 아. 어느 시점인가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매출이 가장 중요하죠. 언제 매출을 일으키고 이 건물을 팔고 분양을 할 것이냐. 자, 일반적으로 꼬마 빌딩은 통매를 하죠. 준공이 나고 1년에서 뭐 1년 6개월 정도 이 시기까지 천천히 이제 좀 우량한 세입자를 다 맞춘 다음에 수익률을 맞춰 놓고 통매로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빌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빌라는 약간 틀립니다. 빌라는 건물 파는 방식이 선분양이 있고 후분양이 있습니다. 자, 선분양은 어느 시기에 하느냐? 착공 들어가기 전에 인허가가 완료되면은 선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분양은 분양하는 시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내가 공사하는 6개월 시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분양을 할 수 있겠죠. 이 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하는데 가장 유리한 방법이 선분양이긴 합니다. 자, 그럼 후분양은 언제 하느냐? 사용 승인하기 한 달 반에서 2달 전에 건물이 다 이제 완공이 됐죠. 이제 인테리어하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마무리가 나는 상태에서 모델하우스를 만들고 건물의 형태를 직접 보여주면서 이때 후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후분양의 장점은 뭐냐? 실체를 가지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선분양보다 돈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후분양은 준공 바로 전 시점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약간 좀 압박감은 있습니다. 이게 후분양으로 가서 잘 안 됐을 경우에 그 기간만큼 우리가 이자가 우리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처음에 계획했던 그 수익률이 사실 조금씩 녹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경기만 좋다고 하면은 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이 후분양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죠. 하지만 이 선분양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하고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선분양을 선택해서 약간 후분양보다 싸더라도 이 선분양으로 미리 분양을 끝낸 다음에 갑니다.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받잖아요. 이 중간중간 돈을 조금씩 받으면서 이 공사비를 충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조금 낮추더라도 안전하게 선분양으로 가겠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빌라 사업을 매번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하시게 되면은 이 선분양을 권해드립니다, 저도.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 땅 계약부터 분양, 사용 승인, 등기까지 알아봤는데 이 꼬마 빌딩하고 빌라하고 이 전체 프로세스에서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건 뭐다? 이 분양하고 통매, 이 매출을 일으키는 뭐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이 두 가지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인허가 절차하는 데에서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분양하고 통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전문가와 협업을 하시면은 전혀 겁을 내실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꼬마 빌딩이나 빌라 전혀 무서워하지 마시고 접근하셔가지고 꼭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